네.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투자 위더 스타. 네, 그 주인공을 여러분. 토요일로 직접. 바쁘네. 세종대학도 가야지. 저도 그러네요. 가야지. 자, 알아놓고 있네. 그러면 이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사흘째 떨어졌나요 지금? 3일 연속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미국 시장이 어제 뭐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장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그래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하락폭은 나스닥은 0.95% 하락했습니다. 다우 0.62%, S&P 500이 0.92%인데요. 네. 하락의 이유가 막판에 순간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계속 보합권에 있었어요. 강보합 그 등락을 좀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1% 정도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구조조정. 예. 그래서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1%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동반해서 하락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루머이고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였는데요. 네. 장 막판에 네. 미국의 6월 CPI가 10.2%라는 가짜 보고서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노동국에서 가짜다라고 발표를 좀 했는데 네. 그리고 장이 그냥 끝났습니다. 10.2%. 근데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닌데 이런 게 돌아다녔다는 것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심리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막판에 좀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 막판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부 종목이나 내용들 루머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항공주가 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이 전날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다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떠들겨 맞고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유가가 또 다시 마이너스 8%, 95.6달러까지 WTI 선물이 네. 떨어졌습니다. 그 또 하나는 유로화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래서 유로화 1유로 대비 달러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대 1에서 떨어졌어요. 페리티 깨진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유로화 침체,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걱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2.9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2년 만기는 그 하락폭이 작았거든요. 그러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격도 어제 4% 하락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반적으로 CPI를 앞두고 불안한 심리 속에서 여러 가지 루머에서 움직이고 또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감액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요 지표들이 크게 움직인 것은 유로화 약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맞고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 기존의 내용들 속에서 불안한 심리 속에서 좀 움직였다. 그렇게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에 그게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제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0.96% 하락해서 2,31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오전 내내 좀 팔기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쇼킹했던 것은 환율이죠. 환율이 1,311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수는 어제 미국 시장이 2% 이상 하락하면 것을 보고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한 0.5% 전후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환율이 한 1,311원이었는데 장중 고점이 1,316원이었습니다. 종가는 1,312원 정도로 끝났는데요. 1,316원 정말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9년 사실은요. 초.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특징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선물을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외국인들 매도, 현물 매도가 아닌 기관 매물이 증가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장 막판에 소폭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테마 쪽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여행, 항공, 레저 이게 뭐 좀 하락한 게 아니고 폭락했어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쪽에 또 기대를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더니 또 어제 낙심이 굉장히 큰 그런 하루였고요. 네.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우리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동안 이제 IT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이클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심리도 그렇고 사실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 IT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어제 이게 급락한 것을 뚜렷한 이유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감소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네. 종목별로 지금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시장의 반전 모멘텀이 명료화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주요 지표가 변화되고 있는데 유가 및 원자재, 곡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의 일봉 단기적이지만 일봉은 단기, 중기는 주봉을 보는데 유가를 보면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6월 달에 123달러로 고점을 찍고 직전에 130달러도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게 받아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거고요. 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재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들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도 지금 하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0.75%냐 1%냐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 안 올라요. 경기 침체 때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또 하락폭이 작은 2년 만기 오히려 3개월물은 올라요. 3개월. 그건 뭐 금리 올릴 게 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대해서 지금은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큰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금리 인상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관심이었고 시장이 이걸 반영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다 지나간 거. 요즘 움직임은 거의 지나갔다고 보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 유로존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로존의 우려는 이제 어디에 이제 기인하느냐를 살펴보면 유로존은 기존의 경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 금리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올 여름을 지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유로존의 우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에너지 위기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로존이 진짜 이건 경기 침체에서 이거 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반전의 모멘텀이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의 피크아웃이고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전쟁의 종료죠. 휴전이다, 종료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에서 터닝하는 모멘텀이 뭔가는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은 환율이 가장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1,316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떨어져서 1,312원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거나 이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한국에서 빅스텝 하면 이제 그렇죠. 뭐 좀, 그런 거. 예, 좀 네, 이제 그 그렇죠. 영향을 좀 주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유로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약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 상태예요. 유로화 추가 약세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에너지 위기 계속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가 이런 것들을 종료시킬 건가는 이제 명료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 자체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매크로 반전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뭐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걸 좀 찾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된 상황 속에서는 터닝하지 못하고요. 침체되었다가 악재가 나오면 그냥 툭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량 거래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반전이 좀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지금 내 종목도 그렇고 전체 시황도 그렇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16원까지 탔는데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증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쉽지 매크로 않다는 반전 얘기죠. 없이는 예. 예, 매크로 반전이 있어야지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뉴스를 접하지만 이런 매크로 뉴스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리고 뭐 시각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의 군중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가장 확실한 것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반전이 되면은 확실하게 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7월에는 특히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26, 27, 28일 날 있는데 이때 지금 요즘에 자료들 보면요. 요번에 예상치 컨센하고요. 3분기 가이던스 컨센까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거는 지금 예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요번에 거는요. 지금 예상이지만. 네네. 근데 3분기 가이던스를 대폭 다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종속 변수인 거죠? 독립 변수가 환율인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제 그거하고 지금 별개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 별개로 우리 매크로 변수하고 우리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과 차트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설 제 스스로 좀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거죠. 지금 3대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외국인, 예, 예. 기관. 근데 개인이 더 살 수가 없거든 지금. 네네. 아까 내가 신용대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거래량 거래대금이 느는데 네. 외국인은 언제 들어오냐? 예. 환율이 피크아웃 해줘야 그런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네네. 들어온 족족 환율로 지금 사실 지금 제일 속타는 게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여긴 만약에 뭐 주식으로 20% 물렸다 곱하기 환차손 10% 예. 20%더 물린 거예요. 환차손 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신규로 뭔가 들어오는 펀더멘탈을 규정하는 건 뭐냐?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분석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네. 정프로님께 네.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4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외국인들이 그 잠깐 들어온 거야. 연속적으로 들어올 거야. 환율이 많이 떨어져요. 연속적으로 떨어질 거야. 안정화될 거야.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확실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뭔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찾아볼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환율이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뭐가 있다면 그게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거 연결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연결돼 있다는 환율하고 얘기죠. 그렇게. 예.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예.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늘 외국인들이 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상관에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겁니다. 네.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크로스 체킹하자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CPI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제 백악관에서 어제 6월 CPI가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나 국민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6월 CPI 높게 나오는 네, 것이다. 높게 나올 거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5월은 8.6%였고 YOY로 6월 전망이 8.8%.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각 기관들의 예상치를 보면요, UBS가 제일 높게 9%, CT와 HSBC가 골드만이 8.9%, 모건 스탠리와 CS, 노무라가 8.8%,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이 8.7% 이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7월
7월 들어서 현재까지의 좀 전에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주요 물가 지표에 있는 포함되는 주요 가격들이 다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은 둔화될 거라는 것을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7월 중순 됐으니까 지금부터 7월 말까지 갑자기 뜬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벌써 중순까지 왔으니까 7월 물가는 8월에 발표되는 초에 발표되는 7월 물가는 둔화될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요번에 이제 8.8%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실제 발표치와 미스매칭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하겠지만 실제 발표가 어제도 잠깐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8.9가 나왔어요. 또는 뭐 이제 9%와 8.8 사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네. 이랬을 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확연하게 7월에 주요 물가 지표에 들어가는 가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7월에 상승 둔하는 걸 미래의 것들 다음 달 것들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장 이게 투자자들이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에 지금 가 있지 13일부터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형 무기 판매 재개를 검토한다. 로이터 통신이 이런 재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를 가져온 거는 무진 노력을 한다. 지금 물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우디 설득하려고. 예. 네. 물가 때문에 엄청 오펙 협조 요청을 요번에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2일 날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발리에서. 그런데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미국의 화상 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 7월 25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왜 중요하냐면은 관세 때문에 그렇죠. 관세 때문에요. 미중 무역 관세 요것 때문에 7월 25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7월 25일, 6일, 7일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이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20일 날 LG 사이언스 파크에 방문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삼성 방문했었잖아요. 삼성 반도체. 갔고 예. 현차 정의선 회장 만났고 예. LG가 그때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G 화학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협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이 시장에 있는 산업과 이렇게 좀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이건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저께 뉴스인데 제가 놓쳐서 말씀을 드리면 LG 엔솔에서 인도 마힌드라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마힌드라 전기차에. 인도 4위 자동차 기업이죠. 그런데 그 소형 SUV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이번에 그 지구 인구 발표됐죠. 80억. 그저께 발표됐잖아요. 네. 80억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1위였는데 물론 중국이 집계 안 되는 인구도 있겠지만 1위가 바뀌었다고 하죠. 인도라고요. 이번에 공식 발표한 집계 안 거예요. 안 되는 거 인도가 인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기뽕. 예, 그래서 인도가 1위라고 이번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인도 시장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네. 애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도는 소형 SUV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소형차. 도로 그래서 사실 워낙 안 좋아. 예. 또 약간.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LG 엔솔이 상승했어요. 사실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LG 엔솔 배터리 좀 저가로 납품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비싸게는 못 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배터리 가격이 차 가격보다 더 비쌀 걸. 옛날에 거기 200만 원짜리 차 뭐. 아 맞아요. 그거 많이 국민차 쓰네. 만든다고. 예. 배터리. 단가 어떻게 하려나. 예, 그거 뭐 거기서 논의를 하겠죠 정책적으로. LFP나 이쪽으로 가겠죠. 설마 이거는 그죠? 예, 리튬 이산철은 못 할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지금 노사 임금 협상 마무리됐죠. 예, 그래서 마무리 해놓고 오늘 아침 뉴스에 네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 임금 협상 얘기라서 제가 놀랄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협상 중에 서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장. 예, 국내 공장 건설해라. 요거였어요. 이거 아마도 고용 때문에 그랬겠죠.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데 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노사 합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2023년 착공해서 25년 완공한다. 그렇구나.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아 저기 광주에 지은 거는 그 현대차가 아니구나. 그거는 다른 법인으로 보는 거구나. 그죠? 기아인가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거는 광주차 있잖아요. 그 광주차. 캐스퍼 네, 만들고 하는데 네, 거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광주형 뭐 일자리를 네. 위한 뭐 별도의 아마 그는 그렇구나. 네 법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왔는데요. 제가 놓친 거 그냥 단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워렌 버핏이 BYD 주식 팔았다는 뉴스가 팔았대요? 있습니까?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BYD 팔았어요? 네, 삼성증권에서 발표된 건데요. 어제 BYD 홍콩이 낙폭이 한 12% 빠졌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시티은행에 BYD 홍콩 2.25억 주를 양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지금 봐서는 공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공시도 없었고요 회사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매각한 것으로 지금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할 때 홍콩 달러로 8달러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할 때 네, 투자할 때요. 근데 홍콩 주가가 어제 홍콩 BYD 주가가 홍콩 달러로 269달러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이 30배 얘기를 먹을 30배? BYD를 포기한 거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포기한 거냐 아니냐 제 의견이 분분한데 뭐 펀더멘털이 영향이 있거나 뭐 BYD를 포기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어떤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또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이 있죠.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 가동 중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에 약간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삼성전자 시간에서 약간 오르고 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대회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19일날 이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란을 방문해서 러시아, 이란, 터키가 합류해서 3국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사우디가 아니까 터키 푸틴은 이란을 가? 이란이 아니고 미국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란 가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쁘게 봐야 될지 어떨지 아무튼 거기서 어떤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않을까. 이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란 하면 뭐 생각나요? 이란이요? 네. 이란 하면 호메이니? 호메이니, 박병창 부장님은 이란 하면은 예전보다 많이 거꾸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는 침대 생각해요. 침대. 이란의 축구. 무슨 침대 축구. 들어 눕나요? 이란이 들어 주로? 눕시게는 1대0으로 이기면 무조건 들어 눕는데. 네. 근데 그 애플 TV에 보면은 테헤란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 있거든. 테헤란? 네. 네. 그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만들었나 그럴 거야. 영국인가. 엄청 재밌는 게 있어. 들어 누워요도. 거기는 뛰어다녀. 거기 뛰어다녀. 네. 아. 그 모사드와 이 모사드가 테헤란 가서 활동하는 그런 거거든. 네네. 첫 거의 보물에 첫 보물. 첫 보물인데 네. 화면을 보면은 우리 상상의 테헤란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테헤란은 뭐 완전 뭐 쑥대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기 이제 부유층들이 사는 데 보면 완전 비버리힐스 같은 데들도 있고 뒤에 산이 착 있는데 설산이 보여요. 설산. 네네네. 추천합니다. 아라랏산이 그건가 혹시? 몰라요. 네, 여튼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착각한 것 같네요.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후에 한상희 수석 연구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자꾸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